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조선사회고요. 여러분, 조선사회. 자, 우리 시험에 5년간 수능에서 뭐가 나왔고, 올해 또 수능 모의평가에서 뭐가 나왔는지 주제를 살펴볼게요. 여러분, 세종대왕, 뭐, 5번 나왔습니다. 뭐, 말해 뭐해야? 그 다음에 성종, 그 다음에 16세기 살인파의 대표적 인물, 자, 조광조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대관계 물어보면서 좀 여러분 이게 지금 좀 여러분 어려웠던 문제이기도 했어요. 지역 관련 문제, 경원, 부산, 명랑, 의주 지역과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임진왜란 관련되어서 또 2번 났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는 영조 임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모의고사 자 성종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대관계 순서.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 임진왜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어서 호란 이런 거에 큰 순서들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임진왜란 또 병자호란 자 광해군 다시 16세기 중종 그 다음에 정종. 그래서 여러분이 요 주제들만 한번 빠르게 보시면 되고요. 요런 주제를 모아서 제가 바로 이 한국사 1등급 만들기 작전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조선사에 볼까요? 자, 조선사에 들어갈 때 여러분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였어? 위화대군이지. 위화대군. 그래서 이 위화도 1388년에 이성계가 자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서 결국은 토지개혁을 하고요. 1392년에 이성계가 왕위에 올라갔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부르고 드디어 한양으로 옮깁니다. 야, 이거는 이해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에 자, 여러분, 자, 물어보는 조선은 자, 27명의 왕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온 왕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특히 조선 전기에는 태종, 세종, 세조, 성종이죠. 여러분 아까 세종은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자, 태종 여러분 이성계 자 아들 중에 이방원이 왕위에 올라갔고 그가 독재했잖아. 육조 직계제라는 직접 왕이 육조를 직접 자 관리했던 왕권 강화 정책. 그 다음에 사관원을 독립시켰고요. 자 무인들이 갖고 있던 다병을 없앱니다. 그 다음에 세종은 다시 의정부를 통해서 자 정치했던 의정부 사사제. 그래서 여러분 육조 직계제 의정부 사사제 여러분 5번만 읽어. 육조 직계제 의정부 사사제. 자 육조를 거치지 말고 여기 왕이 있고 여러분 여기 의정부라는 관청이 있어. 그 다음에 육조가 있는데 자 원래는 육조는 의정부를 통해서 의정부는 왕에게 이렇게 보고했는데 이게 의정부 서사제야. 의정부를 통해서 와라. 근데 육조 직계제는 왕이 직접 육조에 보고받는 거. 그러면 의정부 물먹이는 거잖아. 이퀄 왕권 강화. 태종 때 육조 직계제, 세종 때는 의정부를 통해서 와라. 자 집현전 여러분 자 여진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사군 육진. 그래서 바로 사군 육진 압록강의 사군 여기 육진 현재 국경선 이때 이루어졌고요. 공법이라는 중요하죠.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을 시행했고 훈민정음, 농사직설, 상강행식도라는 유교체, 칠정산이라는 역법서 썼고요. 자 세조 피해 군주지. 자 집현전 없애고 경연제도 왕과 학자들이 모여서 공부했던 경연제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성종 때는 경국대전 완성. 그래서 성종이에요. 그리고 학술기고 집현전에 이제 후신인 홍문관 제도를 둡니다. 자, 아니면 옆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세종에 대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훈민정음, 의정부 서사제, 경연제도 활성화, 경연 공부하는 거, 교정도감 여기서 하면 안 되지? 자, 우리 저번에 고려 때 교정도감 공부했습니다. 여기 다 해설이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지금은 중요한 거 답을 찾는 게 중요해. 수원화성은 정조임금이고 농사직설 세종임금이고 전분육등 세종, 사군육진 세종, 쌍송총가문은 공민왕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세종의 정책 손에서 한 번만 읽어봐 주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 요 세종의 공법과 관계되어서 자 다시 비옥도에 따라 6등급 농사의 풍의에 따라 9등급 전분 6등 연분 9등법 세종의 공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15세기 사회를 이끌어왔던 지배층을 훈구파라 부르고요. 자 이제 이 훈구파에 맞짱 떴던 새로운 세력을 살인파라 부르는데 자 특히 이 살인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죠. 자 살인파 그래서 16세기 특히 조광조를 좀 봐주십시오. 현량가라는 추천제도 그 다음에 향약제도 실시 자 박납제도의 이 폐단을 시정하자. 그래서 수미법 딸로 걷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자 좀 이따 이제 이 훈구파 살인파의 갈등이 사화야. 그래서 자 이들의 싸움이 있는데 훈구파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너무 많은
가진 게 많은 거야. 그럼 권력이 좀 더 커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 번의 사화, 자 뭐라고 무어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알아두시고요. 여러분 특히 조광조가 예를 들어서 조광조가 어떤 사화는 기묘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성과 향약을 통해서 세력을 구축해서 다시 이들이 선조 때 진출하게 됩니다. 누가? 살인들이. 근데 이 살인들이 또 그들 안에서 분열돼. 동인과 서인으로. 어쨌든 마구 나뉘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잠깐 동인, 서인. 다시 동인은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지는데 여러분 여기 광해군 때 북인이 정권을 잡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근데 좀 이따 자 광해군이 왜 군이야? 인조 반정이 일어나지? 인조 반정 누가 일으켜? 바로 서인들이. 그래서 다시 인조 때 서인이 전국을 주도했다. 그 정도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자 조선 후기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탕평채 인재를 고루 등용하겠다. 어느 당이 아니라 골고루 여러 당을 쓰겠다는 탕평책을 폈던 임금 중에 영조와 정조 임금이 나오고요. 지금까지 우리 시험은 영조만 나왔다는 거. 그래서 정조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자 영조의 여러분 정책. 자, 영조는 탕평파라는 이런 뭐 특정한 정당이 아니라 자기 팔 두겠다는 탕평파를 두었고요. 탕평비를 세웠고 자 붕당의 온실이었던 서원을 대거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균협법을 실시했고요. 신문고 제도를 부활시켰고 법전 속대전을 만들죠. 정조는 초계 문신제도, 학술기구 규장가, 그리고 자 친위대 장룡요, 수원화성 만들었고요. 신의 통광이라 해서 시전상인들이 갖고 있었던 금난정권을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 법전, 대전, 통편, 일성노마 알아도 충분해. 그리고 정조 죽고 다시 정치는 썩은 정치, 세도 정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자, 조선의 통치제 여러분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자, 의정부, 그 다음에 육조, 그 다음에 승조원 알아두시고요. 자, 조선의 삼사 알아두세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라는 삼사라 부른다.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지방행정조역은 전국 8도, 그리고 유양소가 있습니다. 유양소. 유양소는 향촌 자치기구. 향촌에 덕망 있는 인사들이 구성돼서 풍속을 교정하고 향률을 규철했습니다. 요 정도. 자, 그러면 자, 이제 오늘의 좀 큰 주제지만 자, 또 여러분 대외 관계 볼까요? 조선전기 명나라 있었어. 그래서 우리 명나라 하고 여러분 자, 우리가 어쨌든 군신 관계 즉 4대 관계 맺으면서도 또한 우리가 자 조선 초 명이 차지했던 요동 정벌 운동을 주장해서 조금 관계가 껄끄럽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대립도 했지만 좀 이따가 어떻게 한다? 다시 여러분 친명 정책 핀다는 거. 명하고는 친명 정책. 그래서 그 나라 자 연어 쓰고 그 나라 섬기는 정책 폈고요. 자 여진이나 일본한테는 우리가 교린 정책을 폈어. 이웃한 나라하고 교류하겠다. 그러면서 자 회유책과 강경책을 동시에 뒀다. 자 여진하고 회유 무역하고 여러분 강경책은 토벌이지 뭐. 세종 때 사준 육진 알아주시면 돼. 영토학장. 그 다음에 일본하고도 회유책 제한돼 무역했어. 그리고 또 강경책 세종대왕이 스시마를 토벌했잖아. 다시 일본하고 무역 다시 해. 한폭이야 계약적. 그래서 자 그럼 강경책과 회유책이 동시에 있다는 거. 자 그러다가 자 임진왜란 터지는 거죠. 자 1592년에 여러분 그냥 과정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1번이 명을 치러 가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절하자. 우리가 친명정책 폈잖아. 어떻게 명을 치러 가는데 우리가 길을 내. 그래서 우리가 거절하면서 얘네가 부산에 들어와서 세 갈래 길로 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왜군 부산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충주 그냥 충주에서 신립이 패배했죠. 자 그리고 자 얘네가 한양을 점령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여기 수군이. 그래서 자 옥포의 첫 승리. 자 쭉 가시다가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자 이 한산도 대첩. 여기를 그래서 전라도 곡창지를 지키고 일본 육군은 올라갔어. 수군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끊어버렸잖아. 그리고 의병들 자 곽재우 조은 같은 의병들 임질이라는 의병 알아두시고요. 자 명이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죠. 그래서 명이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평양성을 빼앗게 됩니다. 탈환하고 그리고 권율의 행주대첩 그리고 다시 자 이제 자 전쟁이 약간 소강 상태였었죠. 명과 일본 사이에 휴전회담을 하다가 결렬되면서 다시 쳐들어온 게 정유재란 여러분 명랑대첩 그리고 노량대첩 기억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임진왜란으로 우리 인구가 거의 반으로 줄었고요. 엄청난 군비 그래서 공명첩이라는 자
양반, 이게 관직 수여증이지. 관직 수여증. 그래서 결국 자 가짜 관직을 막 파르기 시작했어. 양반을 매매제도죠. 그리고 이왕의 성리학이 일본에 가게 됩니다. 이왕이 간 게 아니야. 이왕의 책이 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선조 다음에 임금이 광해군인데, 자, 광해군은 실리적 중립외교 부강평지를 폈습니다. 그래서 양안, 자, 호적, 그리고 동의보감이라는 의서, 자, 5대 사고, 역사 사고, 역사책 보관하는 사고 두었고요. 대외 정치 아주 중요해요.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립외교를 핍니다. 그래서 강홍립을 여러분 후금에 그때 이제 후금이 다시 고개를 들었죠. 그래서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립외교를 펴서 강홍립을 하여금 가서 후금을 그냥 보고 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하고 무역을 재개합니다. 아, 좀 지저분하다. 좀 지우고 시작합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여러분 좀 이따 인조반정이 일어나. 그래서 인조반정 이후에 자 서인들, 이 서인들은 친명배금 정치 폈어. 즉 임진왜란 이후에 명이 약화되고 여진이 후금 세워서 후금이 세력이 커지잖아요. 근데 광해군은 중립외교를 폈고, 자, 이 서인들은 절대 명만 섬겨된다. 금을 등을 돌려. 그래서 열받은 후금이 쳐들어왔잖아요. 이게 1차 호란, 정묘호란이고요. 여기서 무슨 관계 맺는다? 예, 형제관계 맺는다. 형제관계. 자, 그 다음에 자 2차 호란, 이게 병자호란이고요. 자, 드디어 후금이 청이 됐어. 그래서 우리에게 군신관계 요구했고, 자, 우리가 결국 그럴 수 없다. 싸워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결국 자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이때 남한산성에 갇혔다가 항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 군신관계를 맺게 되죠. 이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확인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임진왜란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국왕이 남한산성. 자, 남한산성은 언제? 네, 인조 때. 자, 인조가 네, 병자 호란 때 피난 간 거고요. 권율 행주산성 맞고요. 어지연이 여기서 나오면 안 되죠. 이순신 한산도 대첩 당연하죠. 을지문덕 여기서 나오면 안 되죠. 고구려 때죠. 허위도 여기서 나오면 안 되죠. 고려 때지. 자, 고경명, 여러분, 곽재우, 뭐 이런 의병도 있었고요. 강감찬이 여기서 나오면 안 되고, 신면배금 정책의 원인은, 이거는 호란의 원인이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밑에 있는 해설들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한번, 자, 또 조선 후기 대외관계까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호란 이후에 조선 안에서는 청을 섬겨야 돼. 청을 섬겨야 되는데, 또한 한쪽에서는 군신관계, 우리가 군신관계 즉 4대 관계 맺으면서 또 한쪽에서는 뒤로는 바로 뭐였다? 청을 치자라는 북벌론이 있었습니다. 표종 때. 결국 실패해요. 그리고 나중에 청을 배우자라는 북학론도 나와. 이게 실학자들이지. 청하고는 영토 문제가 발생하면서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는 거. 백두산에 자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국경서비를 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하고는 다시 자 임진왜란 이후에 국교가 재개됐고요. 조선 통일사를 파견했다는 거. 그리고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숙종 때 자,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확인서를 받아온다는 거 정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019년 확인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1742년에 세워진 탕평비야. 그건 뭐예요? 영조지보. 영조의 정책 균형법. 답은 이렇게 갑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조선 사회를 살펴봤고요. 여러분 이런 주제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